아름답게 더 오래 지켜야 할 우리 제주 슬기로운 환경생활과 함께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를 슬기롭게 환경 지킴이로 만들어주실 분, 또 안내해주실 분이에요. 하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김병무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벌써 한 달이 됐네요. 예, 네. 빨리 갑니다. 그렇죠. 빨리 가는 시간만큼이나 계절도 여름으로 다가왔어요. 그죠? 예, 오늘도 이렇게 반소매를 예, 입고 오신 그 복장을 보니까 더 여름 느낌이 납니다. 오늘 네. 날씨가 또 기온이 28도까지 예, 좀 많이 올라간다고 덥긴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기후변화 관련해서 뉴스들 보면 요즘 세계 기온들도 마구마구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자, 우선 오늘은 어떤 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그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 관련 뉴스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네.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탄소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 오늘은 관련 뉴스와 또 탄소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후변화 관련 뉴스부터 어떤 뉴스가 있었어요? 예, 제가 지난 5월 18일자 경향신문의 인터넷 뉴스를 봤었는데요. 제목이 30.5도, 모스크바는 지금 선탠 중, 역대 5월 최고 기온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하면은 네. 되게 추운 곳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기사 제목만으로도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네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모스크바 이상 기온이 발생하였다는 기사인데요. 네. 이 기사를 본 게 제가 18일자 기사에서 17일에 모스크바의 기온이 30.5도였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더 찾다 보니까 18일 당일에는 31.2도까지 상승하였다는 추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더 올라갔었네요. 네. 네. 그러니까 17일에 역대 5월 최고 기온을 작성을 했는데 18일에 또다시 갱신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기사 제목들도 좀 아주 눈에 띄었는데요. 네네. 지금 이 뉴스에서는 모스크바는 지금 선텐 중이었고요. 네네. 다른 기사에서는 뭐 때이른 일광욕, 뭐 모스크바가 홀러덩 벗었다 네. 등등 해가지고 좀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기사들도 좀 있었는데 좀 네. 마음 아프긴 했습니다. 그러네요. 약간 그 재밌게 뉴스 기사를 뽑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또 이 기후와 관련된 일을 함으로써 네, 우리 사무장님도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게 좀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러시아에 저 모스크바는 아니었지만 가봤었는데 이런 그 날씨가 되면 다들 진짜 햇살은 뭐 반가워하긴 했을 것 같긴 한데 기후 변화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 세계 곳곳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런 또 이상적인 기온 또 각종 재해 사건 사고도 끊이지가 않는데 어떤 내용들이 또 있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러시아는 네. 캐나다 북부, 그린란드 등과 함께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 또는 뭐 이제 기회 요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왜요? 러시아가 땅은 크지만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을 비롯해 가지고 대다수의 지역이 북극과 인접해 있어서 좀 척박한 환경이었던 거죠. 네네. 근데 지구 온난화로 이제 그게 해빙이 되면서 좀 녹으면서 비옥한 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모스크바의 예년 이맘때 이 정도의 기온이 13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네네, 맞아요. 31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이상 기온이었는지 네. 체감되는 거죠. 네네. 1898년에 기록된 5월 최고 기온이 29.1도. 그걸 이제 123년 만에 경신한 건데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기록된 뭐 이상기후 관련 뉴스를 보면은 이런 단어들 많이 씁니다. 뭐 네. 역대, 관측 이래, 그 말 많이 나와요. 50년 만에, 뭐 500년급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네.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상재해들이 조금 빈번하게 관측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러시아가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긍정적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소개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영구 동토층의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네. 각종 바이러스 또 메탄 등의 이런 물질들이 배출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꼭 러시아에도 좋은 것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맞아요. 러시아는, 원래가 이제 되게 언 땅이고, 예. 그래서, 추운 곳이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약간 혜택받는 곳이다. 예,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 그치만,
걱정되는 부분이 역시 빙하가 녹으면서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또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이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같이 감안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무튼 기후 변화로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각종 이상 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실감이 돼요. 네,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준비하고 같이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네, 한번 같이 고민해봐요. 자, 오늘 그러면 탄소 아웃소싱이라는 얘기 좀 설명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아웃소싱이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탄소 아웃소싱은 또 뭘까요? 예. 탄소 아웃소싱이라는 단어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처음 들어본 용어일 것 같은데요. 네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아웃소싱이라는 단어는 좀 들어봤습니다. 네네. 제가 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기업이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을 네네. 말하는데요. 네네. 우리가 뭐 비슷한 개념으로는 뭐 하청, 네. 외주 뭐 이런 말이 있죠. 네. 근데 우리는 좀 하청, 외주 좀 부정적 용어로도 좀 많이 사용도 하긴 하는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힘들고 귀찮고 뭐 어떤 이유로 우리 기업에서는 우리 기업에서 할 일을 다른 곳에서 처리하게끔 하는 그런 거를 말을 하는 거죠. 네네. 온실가스 배출, 특히 탄소와 관련돼 가지고 아웃소싱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의 논쟁,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산업혁명 이후에 선진국 너희들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너희가 책임져. 라고 하는 입장이죠. 네. 반대로 선진국의 입장은 그렇긴 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은 배출량이 줄었어. 오히려 개발도상국 너희들이 현재 무분별한 발전을 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형평성 있게 해야 해. 라는 이제 책임과 형평성의 이제 논쟁인 건데요. 그래요.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논쟁 이해가 되긴 하는데, 자, 이것과 탄소 아웃소싱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여기서 이제 선진국의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탄소 아웃소싱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네. 선진국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한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 탄소 배출 저감 기술 뭐 개발이라든지 뭐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고 사용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우리는 뭐 이제 먼저 떠오르는 거는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뭐 줄였겠지라는 걸 먼저 떠올릴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자국으로부터 이제 퇴출시키고 이주를 시킨 거지요. 어디로 갔느냐 하면 그게 이제 다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간 겁니다. 네네. 이를 가지고 이제 탄소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시설을 개발도상국이 가져갔기 때문에 선진국은 배출량이 감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반대로 이러한 배출 시설을 많이 유치했기 때문에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조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입니다. 근데 선진국은 제조업을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떠넘긴 셈이 되는 거죠. 네네. 특히 중국은 이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생필품 및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국가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찾다 보니까 2007년에 MBC에서 한미일 공동 프로젝트로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이제 네. 제품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네. 아마도 엄청난 고난이도의 미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라는 네.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군요. 네.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진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 뭐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생필품들, 중국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는 셈이니까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 탄소 아웃소싱의 개념,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우리 선진국들의 좀 꼼수? 그래서 아까 선진국의 변명?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그 개발도상국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대리 생산하게 된다라는 거, 이걸 말하는 거군요. 탄소 아웃소싱 개념이. 네, 맞습니다. 네. 생활에서 사용되는 온갖 물건이 개발도상국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네. 내가 일상생활에서 발생시키는 탄소, 그때 일명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거는 내가 물건을 사용할 때만 발생하는 탄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고려한 개념인데요. 따라서 이제 탄소 아웃소싱으로 생산한 제품을 선진국에서 사용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이제 탄소 발생의 책임을 개발도상국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맞네요. 예, 맞습니다. 네. 과거 2011년쯤에 국제무역
물리적이 각 나라의 탄소 발자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제 보고서가 소개됐었는데요.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선진국들의 탄소 배출량은 약 2% 정도 감소를 합니다. 네. 줄어든 거예요. 네, 대단한 네.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수입품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하지만 이제 그걸 좀 바꿔가지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이제 없앴을 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이? 네. 답은 약 한 7% 정도 증가된다라는 네, 거예요. 네. 원래 그 수치만 보면 2% 감소였는데 이거를 반영해서 보니까 7%를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자국에서 쓰는 물건들이 탄소를 많이 발생해서 생산됐다라는 거지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뭐 우리는 깨끗해 라고 이제 단순 논리로 말하기에는 좀 불편한 진실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그 제품 생산 과정이나 또 이동 과정까지도 같이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지난 시간 배웠던 그 윤리적인 소비와도 연계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뭔가 소비하고 움직이고 하면 진짜 탄소 발자국이 생긴다는 게 실감이 나고요. 또 탄소 아웃소싱 구체적인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건데 파뮤라고 하는 식물성 유지, 뭐 식물성 기름 또 이것도 대표적인 탄소 아웃소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야자나무가 열대지방에서 이제 자라고 선진국의 인건비가 비싸서 뭐 경제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측면에서 생산한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뭐 옥수수나 유채 등의 대체 식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제 이것들을 개발도상국의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야자나무를 재배하는 행위는 탄소 아웃소싱이라고 할 수 있죠. 인도네시아를 제가 좀 잘 예로 드는데 인도네시아는 선진국도 아니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제조업이 발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근데도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에서는 항상 10위권 이내의 배출 순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이제 경작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또 이제 그걸 불태우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또 이제 열대우림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까는 탄소 흡수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팜 열매를 재배하면서 많은 농약과 비료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다른 건데 미국에 이제 유명한 뭐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있죠. 네, 거기에서 이제 햄버거에 넣는 소고기 패티 생산을 위해서도 네. 뭐 이제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을 개발해서 소를 키우는 목장을 만들고 네. 이제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다 탄소 아웃소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탄소 아웃소싱은 생각해 보면 내 몸이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거고 내가 입던 더러운 옷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입니다. 물론 이제 탄소 아웃소싱은 아직까지는 뭐 국제적인 담론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어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저탄소 제품을 사용하고 탄소 발자국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다면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개념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개념 좀 우리가 느껴봐야 될 것 같고요. 선진국에서는 본인 나라들은 깨끗하게 한다고 다른 나라에다가 이렇게 오염되는 물질들을 개발시키고 또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도 같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네, 탄소 아웃소싱은 크게 보면 뭐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전가한 뭐 탄소 문제를 다룬 내용이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국제적 쟁점이기 때문에 개인 행동과는 무관해 보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가 직접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앞에서 아까 언급했듯이 윤리적 소비 이걸 실천한다면 우리도 이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우리 정부에서 이제 또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네. 환경 성적 표지, 저탄소 제품이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네. 물건을 구매할 때 한번 라벨 부분을 보시면은 동그라미에 나뭇잎 모양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환경 성적 또는 이제 CO2 탄소 발자국이라고 한글로 써진 녹색 마크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환경 성적 표지 마크인데 이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서 이제 원료 채취,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이제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 원료 채취, 생산, 수송, 유통 이건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웃소싱에 의한 개발도상국에서의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기업체가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그게 네. 이제 그 마크에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물론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 마크가 있는 거를 사게 되면은 음. 예, 아웃소싱을 줄이기 위한 기업체의 노력에 보탬이 되는 거고요. 그러네. 우리의 작은 노력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환경을 네. 생각하는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이제는 뭔가 구매하실 때 환경 성적 표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녹색 마크. 요 라벨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착한 소비, 함께 윤리적 소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예. 이제 생활 속에서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데요. 네. 내가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탄소, 그거 이외에도 네. 내가 이 사용하는 이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좀 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달간 실천한 우리 미션 데이. 네. 네. 제가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한번 친환경 성적 표지 마크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친환경 싶기도 합니다. 성적 표지 마크. 네. 네. 네, 4월에 했던 거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봅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네, 한번 그 성적 표지를 찾아보면서 마크를 찾아보면서 꼭 친환경 성적 표지 아니더라도 친환경 마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한번 해본다면 네. 탄소 배출 감축에 있어서 네. 그런 마크들 있는 게 많이 소비가 된다라고 하면 업체들은 점점 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네. 저희가 오실 때마다 매달 미션을 여러분께 드리는데, 잘 수행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달 미션을 이제 6월 달에 실행할 거죠. 6월 한 달 동안 실행에 옮기실 미션이 앞서 말했던 친환경 이 성적 표지 마크, 환경 성적 표지 마크예요. 녹색 마크가 있는 요 마크가 있는 것을 찾아서 구입하시고 사진을 인증해 주시면, 우리 오늘도 특별하게 이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비치코미 워터 볼펜 체험 키트네요. 네. 예. 친환경 체험 키트, 볼펜을 예, 만들 수 맞습니다. 있는 이 볼펜의 키트를 가져다 주셨는데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에 가시면 이 볼펜 만드는 방법도 나와 있다고 하고 다양한 자료들도 있잖아요. 예, 좀 예.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좀 보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친환경 생활 미션까지 또 선물도 보내주시고 감사드리면서 월간 슬기로운 환경생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6월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예. 조금 우리가 동참할 수 조금 예. 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동참에 같이 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좋겠네요. 네. 6월 5일이 네. 환경의 날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좀 때마침 또 토요일이니까 네. 도내에서 좀 많은 행사들도 하고 있거든요. 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군요. 네. 다녀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환경과 관련된 예. 또 다양한 체험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으니까요.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